북한, 그들의 자금 조달 방식은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조 달러로 시작해 암호화폐 해킹으로 진화한 전략은 국제사회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1989년 12월 어느 날 필리핀 중앙은행 직원들이 100달러 지폐 몇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감별 방식으로 확인해보니 이 지폐들은 모두 진짜로 판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고 결국 미국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미국 비밀경호국 시크릿 서비스이 여러 차례 정밀 검사를 진행했지만 처음엔 아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배율 돋보기를 이용해 끊임없이 관찰한 끝에야 비로소 벤저민 프랭클린의 초상화 옆에 원래 존재해서는 안 되는 미세한 틈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지폐들이 가짜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가짜 달러들은 기술이 워낙 정교해 진짜를 능가할 정도였고 미국 비밀경호국은 이를 슈퍼노트 스프노트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만약 이런 고품질의 위조 지폐가 대량으로 유통된다면 달러 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비밀경호국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조 지폐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반드시 밝혀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조 지폐를 분석한 결과 이는 오목판 인쇄기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인쇄기는 국가기관에서만 보유할 수 있는 장비로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적대 관계에 있던 이란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사해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이 위조 지폐를 유통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북한 외교관과 북한 상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 고품질의 위조 지폐가 북한에서 만들어졌음을 알아냈습니다. 북한에서 이 작업을 주도한 조직은 39호실 앞에 39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1989년부터 대량으로 위조 달러를 제작해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조 달러 사건은 미국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미국은 1996년 달러의 보안 기술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에 이릅니다. 달러 지폐에는 광학 가변 잉크를 포함해 수십 가지의 새로운 위조 방지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불과 2년 만에 뚫어냈습니다. 스위스에서 새로 개발된 가변색 잉크를 입수해 1998년 다시 한번 위조 달러를 제작해 국제적으로 유통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 미국은 달러를 또 한 차례 업그레이드했고 이후로는 북한의 위조 달러가 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은 새로운 전략으로 해커 공격을 이용해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전의 위조 달러보다 훨씬 정교하고 파괴력이 컸습니다. 결국 과거에는 위조 달러를 통해 국제 제재를 무력화하려던 북한이 이제는 사이버 공격으로 목표를 변경한 것입니다. 슈퍼노트를 넘어 사이버 공격까지 북한의 대담한 자금 조달 방식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